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5월 중순 정도에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통보받고 5월 말에 퇴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면접을 2주 동안 보러 다니고, 그리고 딱 일주일 쉬고 6월 넷째 주부터 다시 첫 출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정신없이 이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회사 전체 구조조정으로 정신적으로 강펀치를 한 대 맞고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인,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6월 말까지는 조금 쉬엄쉬엄 이력서도 넣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일정을 잡고, 그리고 8월 정도부터 다시 회사를 다니는 게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푹 쉬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한 달 정도 쉬면서요, 스마트 스토어 세팅을 좀 해놓을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 영상들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말 갑작스럽게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도 멀쩡히 10년 넘게 성장을 해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5월 중순에 전사 구조조정이 통보가 되고 제가 5월 말에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사람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더 어리고 대리급 정도였다면 그 상황을 조금 덜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직 시장에서 가장 수요도 많고 선호하는 직급이 바로 딱 대리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제 직급과 나이대와 연봉은 기업들이 조금씩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위치니까요. 제 영상에서도 댓글에 제가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니까 비슷한 경험을 이미 겪은 혹은 겪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공통된 이야기가 40이 넘으니까 확실히 면접 연락이 오는 데가 줄어들고 이직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장기 근속을 하시고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서는 장기 근속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어떠한 배려도 없이 그렇게 퇴사를 당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걸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이직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세팅을 해놓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래도 한 달에 순수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생겨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나중에 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6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구한다고 치면, 물론 그 일도 쉽게 구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치면 제가 한 달에 160 정도 벌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 30에서 40 정도 들어오면 그래도 한 달에 200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럼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김미경 강사님이 리부트란 책에서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딱 3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 빌딩을 세워야 된다. 즉 온라인에서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2020년이지만, 그러니까 그 책이 발매가 되었을 때는 20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이지만 2025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일단 인디펜던트 워커, 앞으로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당연히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더 심해질 테니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이런 것도 제 깜냥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빌딩을 세워라, 일단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을 했던 거기는 한데, 물론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만만해서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건 아니었고, 아무래도 조금 익숙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뒤, 즉 제가 43이 됐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혹시나 조금 자리가 잡혀서 순이익이 30에서 40 정도라도 나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6시간 하는 일을 주 5일을 병행하면 그래도 200 수익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43세도 제가 계속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돈은 뭐 조금 더 오랫동안 월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우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멘탈이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차분히 대응하고 다음 스텝을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실직으로 얻은 것들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은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는 거죠. 제가 이번 권고사직 퇴사로 인해서 조금 더 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준비를 해야 된다, 먹고 살기 쉽지 않다,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 늘 대비를 해두자,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체감을 하게 됐달까요? 그리고 약간은 느슨해지려고 했던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긴장감을 가지게 되기도 했어요. 사실 소비 습관이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도 지난 5월 영상에서 뭐 갑자기 캔들도 사고 만년필도 사고 그랬잖아요. 생전 사지도 않았던 것들은 뭐 이유야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느슨해지려고 하던 거에 다시금 긴장감이 팽팽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빚을 조금 더 많이 갚아나가야겠다. 원래 월에 150 정도씩 갚아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실직으로 인해서 돈도 조금 더 생겼어요. 일단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서 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2021년에 연봉이 2번 인상이 된 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년 6개월의 백수 기간을 끝내고 2020년 10월에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2021년 2월인가 그때 제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연봉이 한 번 더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연봉을 한 차례 더 올려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2021년에만 연봉이 2번 인상이 된 셈이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저는 뭐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1년을 근속을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50%를 1년 뒤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뭐 말씀을 드렸듯이 5월분 급여 외에 위로금조로 2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사이돌 대출을 한 방에 갚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아직 갚지는 않았어요. 갚아야죠. 제가 아직 회사 출근 첫 주라서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다 전부 상환을 하려고요. 이렇게 이번 실직으로 저는 얻은 것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주게 해준 그런 고마운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6개월의 백수 기간을 겪으면서 정말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방향성이 나름 크게 바뀐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소비 습관도 엉망이고 맨날 지각하는 게으름뱅이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늙어서 그때 진심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기 전에 더 나이 먹어서 돌이키기가 더 쉽지 않을 때, 즉 진정으로 후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제 수호천사가 저한테 준 따끔한 사랑의 채찍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마무리로 이번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